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장의 부동산 경매 TV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경매 물건은 서울시 은평구 녹본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이 다중주택은 최저가 9억 6천만 원에 매각 진행 중이며 월 500만 원 임대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정말 수익률 높은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지역은 역촌 역세권 재개발 구역으로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500만 원 월세와 재개발 입주권을 원플원 최대 2개를 받을 수 있는 다중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현장의 부동산 경매TV 출발합니다. 경매 사건 번호 2023-3069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소재지는 서울 은평구 녹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 용도에는 다가구로 기재됐지만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는 다중주택으로 건축 허가받은 주택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69.53평, 토지의 면적은 41.14평입니다.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2억 500만 원에 감정평가됐고 현재 최저가 80%인 9억 6,416만 4천 원의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일은 2023년 10월 16일 날 감정평가된 건물이고요. 1차 경매 유찰이 돼서 2차 매각 기일인 2024년 4월 23일 날 감정평가액 80%인 9억 6,416만 4천 원의 경매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준공연도는 2018년 7월 4일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약 6년 차가 거의 다다르는 건물로 보시면 되고요. 건물은 지층 포함해서 1층에서 3층까지 구성된 건물입니다. 건물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건물의 외곽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의 옥상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 내부 사진이고 약 6년 차가 된 건물로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현황도입니다. 첫 번째 지층을 보면 공동 취사실이 하나 있고 2개의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은 각각 3개 호실로 구성이 돼서 총 11개 호실로 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을 보면 현재 보면 단독 다중주택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는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지층은 2개 호실과 공동 취사장으로 허가가 됐고 1층서부터 3층은 3개 호실로 허가가 돼서 총 11개 호실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상 일치하므로 위반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물 등기를 보면 2018년 7월 14일 근저당 말소 기준으로 매각이 되면 이후에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고요. 2018년 7월 4일과 2018년 7월 27일 같은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총 채권 설정액은 5억 400만 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 전체 보증금은 6억 3,500이고 월 26만 원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수액 임차인도 있고 수액 임차 보증금 초과한 임차인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전체 보증금 6억 3,500에 채권자 근저당 설정액 5억 400을 포함하면 11억 4천만 원에 만약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임차인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중,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주택은 다중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다중주택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그럼 이 다중주택은 주택법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다가구를 단독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660제곱 이하, 3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주거 취사가 가능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0.5대에서 1대까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지 최대 19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다중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다중주택이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취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최대 세대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거의 원룸식으로 주택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660제곱 이하, 그 다음 4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거 취사 가능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0.5대에서 1대까지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원이 있습니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다중하고 좀 혼돈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다중과 고시원의 차이는, 다중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입이 돼요. 그렇지만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상가예요. 그래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550제곱 이하로 건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호실별 취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동 취사장을 운영해요. 고시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차장은 연면적 134제곱에 한 대까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00제곱, 연면적이 400제곱 이하이다 그러면 최대 세대까지만 확보하면 고시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중,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다중주택은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주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재개발 구역은 많이 들어봤지만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구역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라는 거는 지하철 승강장 350m 지역 내에서 민간 재개발로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은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줍니다. 상향된 용적률의 50%를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매입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요건이 적은 3,000제곱미터에서 30,000제곱미터까지, 그 대신 지하철 승강장에 350m 이내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노후도는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이 30% 이상이 돼야 되고, 과소 필지가 150제곱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 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지역의 지원사항, 즉 인센티브는 뭐냐?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을 시켜주고, 35층 규제도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 용적률이 넓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용적률 상향시켜주는 50%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갑니다. 이 매입 가격은 주택 표준 건축 표준 가격으로, 이제 표준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토지 가격은 빼고 건물 건축비에 한해서 매입을 해가갖고 이거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경매로 매각되는 지역은 역촌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고요. 인근에는 바로 옆에 불광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한 개 구역이 아니고 나눠졌냐? 승강장 기준에서 350m 지역을 초과하기 때문에 두 개 구역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불광 역세권, 즉 불광역 기준에서 불광 역세권 재개발을 하는 거고, 한쪽은 역촌역 기준에서 역촌 역세권 재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하게 되면 전체 3,4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불광 역세권 재개발 하게 되면 4,400세대가 공급이 돼서 이 두 개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약 7,8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상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낙찰가, 개인 신용, 개인 대출 금리, 대출 금액에 따라서 개인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입찰가는 우리가 예상 낙찰가는 11억 3,900으로 잡았어요. 이 금액은 뭐냐면 채권자 근저당 설정 금액이 5억 400만 원에 임차인 보증 금액이 6억 3,500이에요. 그래서 11억 3,900만 원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자, 이 금액으로 만약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대출을 70% 받았을 때 70% 받으면 대출 금액은 7억 9,700이 되고요. 80% 대출 받으면 9억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70% 대출을 받으면 자기 자본은 일단 들어가야 될 돈은 3억 4,100이 있어야 되고, 80% 대출을 받으면 2억 2,700이 있어야 됩니다. 월세 보증금은, 자, 이 다중주택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요, 총 11개 호실, 한 개 호실에 5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월 550만 원 임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550만 원 임대 가능하고, 그러면 보증금을 그냥 5천에 잡았어요. 그럼 5천 잡으면 잔금, 즉 30% 금액에다 보증금 5천만 원 들어오면 70% 대출 받으면 2억 9,100만 원이 필요하고요. 80% 대출 받으면 1억 7,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취등록세, 그 다음 등기비용, 이런 것들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은 70% 대출 받으면 보증금 들어와서 잔금까지 빼버리면 2억 9,100만 원이 들어가고, 80% 대출 받으면 1억 7,7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연간 대출을 받았을 때 연간 이자는 5% 대출 금리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70% 대출 받으면 3,980만 원 연 대출 이자가 나가고요. 80% 대출 받으면 연 4,550만 원 대출 이자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개 호실당 월 50만 원 임대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간 6,600만 원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70% 대출 받아서 3,980만 원 대출 이자 갖고 6,600만 원 들어오면 연간 임대 소득은 2,600만 원, 70% 대출 받으면 2,600만 원 연간 임대 소득이 발생하고요. 80% 대출 받으면 연간 임대 소득은 2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0%를 대출 받았을 때 2억 9천만 원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80%는 1억 7,700만 원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의 재개발 지역, 즉 빌라를 전세 끼고 사더라도 최소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줘야 빌라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빌라를 사서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거랑, 아니면 이렇게 다중주택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리는 거랑 과연 어느 게 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1억 5천, 2억 빌라를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것보다 70% 또는 80% 대출을 받아서 수익형으로 굴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는 월세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해당 다중주택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최대 원뿔원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빌라를 1억 5천, 2억 들여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70%, 80% 대출 받아서 다중주택으로 운영하면 입주권도 2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간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 역촌, 역세권 지역 재개발 투자 빌라를 사시는 것보다 이 다중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70%, 80% 대출 받는 거는 신탁 대출을 이용했을 때 금액이에요. 이걸 만약에 일반 은행에 간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공제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이만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탁 대출 이용해서 뽑은 금액이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매로 매각되는 다중주택 주변에 호재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기된 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다중주택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다중주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주택 안에까지는 로드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일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이 다중주택이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신축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주변에는 단독
다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지도를 줄여서 주변 지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경매로 매각되는 위치고요. 이 역세권 재개발은 승강장으로부터 약 350m 지역 이내에 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촌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이쪽은 불광 역세권 재개발이에요. 승강장 350m 위치에서 불광 역세권 재개발. 그래서 두 개 지역 합쳐서 약 7,800세대 공급이 되고요. 이 7,800세대라는 거는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 길 건너에서는 서울혁신파크가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강북의 코엑스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에 강북의 코엑스, 즉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면, 자, 바로 길 건너면 재개발 구역이죠. 그래서 이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오면 기반 시설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주택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를 좀 더 줄여갖고, 여기는 지금 역촌 불광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여기는 철거해서 대주동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구산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하고요. 이쪽은 현재 모아타운하고 불광동 재개발, 독바이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이쪽은 공공 재개발. 그래서 주변이 지금 재개발들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큰 장점은 하나는 뭐냐면 이 GTX, 여기 GTX 연신내 GTX-A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역촌역 역세권 재개발 하죠. 그러면 불광역을 통해서 환승을 하게 되면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GTX와 서울혁신파크가 이 주변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TX와 서울혁신파크가 건립이 됨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카페로 이동해서 서울혁신파크가 어떻게 건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서울혁신파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혁신파크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강북 서울혁신파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 서울혁신파크 개발계획, 서울혁신파크 용지에는 삼성동 코엑스보다 규모가 큰 50만 제곱미터 시설이 지어질 예정에 있다. 여기에는 업무공간과 창업시설, 주거, 상업 복합 공간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공사는 언제 하냐면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 문화 공간과 관련해서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로 또 대규모 녹지광장이 형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서울혁신파크 조감도예요. 그래서 이 서울혁신파크 바로 앞으로 역세권 재개발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재개발 지역에는 굉장히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다중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재개발 2주 전까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역촌 역세권 재개발 구역과 인접 불광 역세권 재개발 구역을 합치면 약 7,800세대 공급되는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또 인근 서울혁신파크 건립과 GTX-A 노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호재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과 재개발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다중주택, 이 주택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최원장의 부동산 경매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